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변에 힘들면서 티 하나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힘든 사람들이 말해주면 참 좋은데, 예, 우리나라 같이 아직 유교 문화권이 좀 남아있는 나라에서는 예,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해가지고 참 예.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직장에서 이 사람이 같이 회식하는데 이렇게 빠지고 하는 게 식욕이 떨어진 건 아닐까? 그 다음에 실수를 자꾸 하는데, 물론 그게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예. 그땐 따끔하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의 위기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물어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내는 이제 행동적인 신호, 언어적 신호는 뭐 당연하죠. 이제 죽고 싶다고 표현하거나 뭐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할 때 예. 놓치지 않고. 근데 의외로 말해도 놓칩니다. 말해도 놓쳐요. 네, 제가 2006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리부검 자료를 막 쌓아놓고 군에서 어떻게 자살로 돌아가시게 됐나를 보다 보니까 말을 했어요. 예. 죽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군에서?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라고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바로 버텨. 아니면 좀 친절한 분이 다음에 한 잔해? 이게 끝이에요. 근데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네. 있을 때 네, 네. 알았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음.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섣불리 저지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있죠. 예. 사실은 예. 말 안 하고 하는 우리 몸에 흔히 이제 비언어적인 태도,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정신과 전문의 중에 이무석 교수님이라고 평생 정신분석 공부하신 대가신데, 예. 이분이 이제 강의하시다가 저희한테 예. 자기가 평생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예. 우리가 눈이 이제 동그래져가지고 저도 알고 싶은데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미 너무 우리 문장님은 잘 하시는데, 눈 마주치는 거. 눈 마주치기. 환자를 보게 되면 눈을 마주치고, 또 벌써 하셨어요. 야,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고개 끄덕이는 거. 고개를 또 이렇게 똑바로 보다 15도 틀어가지고 끄덕하면 더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 내기. 소리 내기. 아이고. 이거 세 개 가지고 자기는 평생 먹고 살아온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물어보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물론 절대라는 게 있겠습니까만, 그렇죠. 이제 흔히 마음의 위기에 빠진 사람한테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게 보통 친구들한테는 통하는 겁니다. 예. 문제를 좀 축소하는 거죠. 회피하고. 이게 뭐가 문제야? 너 같은 애가 뭐 이런 걸 걱정해. 그리고 야,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야, 다음에 한잔하고 풀어. 예.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면 말을 꺼내려다가 되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이제 위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미 자존감이 바닥에 와가지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대화를 마주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이제 화내는 거죠. 예를 들면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 집에 있다가 이제 이분들이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가지고 가보면 집안이 막 정리가 안 되고 애를 잘 안 먹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무슨 교육할 때 물어보면 대신 치워주겠습니다. 힘든 게 없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러지만 제일 흔한 반응은 이제 분노거든요. 이 집안이 꼴이 이게 뭐냐, 네가 엄마 자격이 있냐, 화내는 거거든요. 화내면 더 하죠. 바로 위축돼서 자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입을 바로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들어볼 기회조차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약속도 캔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상대에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한번 지금 내가 화가 나지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약속을 취소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문장님이 얘기하신 게 제가 우리 대학생
뭐 자살 시도한 분들을 쭉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연구를 하다가 예. 저하고 만나기만 하면 뭐 이렇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점점 스터디에 안 나오고 같이 하기로 한 숙제도 안 해오고 그다음에 연락도 안 받고 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응급실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힘들 때 내가 이걸 전혀 몰라줬구나 하고 막 미안해하고 하지만 괜찮죠. 그거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보고 화날 때가 분명히 있죠. 때로는 화를 표현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거죠. 위기 상태가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생각해도 예.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타이밍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또 이거는 남성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예. 충고를 한다거나 또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는 거. 예. 뭐 이것도 뭐 보통 상황에서는 괜찮죠. 이제 성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진짜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몰라주는구나. 이 마음이 드신대요. 그래서 또 입을 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몸장님은 누구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세요? 저는 친구들한테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 예. 친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장 많은 사람이. 그리고 더구나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면 어떤 안전한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예. 공간도 중요합니다. 우리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대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술자리에서 알다가 누군가 위기에 빠진 거 알게 됐으면 잠시 술 마시는 거 멈추고 예. 나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위기 상태인 사람한테 술 사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 위험해요. 이제 극단적인 감정에 있을 때 술은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날 사고가 난 경우를 또 적지 않게 보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위기 상황인 줄 알면은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눈 마주치고 끄덕이면서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예.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다가 결정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자살이라는 말 사실 금기시대에 있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섬뜩하기도 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기 너무 신경 쓰이면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던데 혹시 너 그런 생각 해봤니? 약간은 돌리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자살이란 단어를 확실히 써서 예. 그리고 저도 그래도 24년쯤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거 물어봤다가 화낸 분 없었고요. 거꾸로 이걸 물었을 때 제일 많이 우세요. 예,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수단까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깊은 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좀 희망으로 가야겠다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혹시 그러면 살아가야 될 이유 같은 게 떠오르시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누구한테는 이게 반려견이기도 하고요. 종교도 있고 정말 많은 그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면 예. 그때부터 좀 그래도 대화가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끈을 잡고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도 100% 죽음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한쪽엔 살고 싶다. 살려주세요. 그럼 구조 요청이 또 있거든요. 예. 이쪽을 잡는 거죠. 같이. 잡고 이제 다음에 말하기로 넘어가는데 물론 이때 이제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응급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도. 사람들 모으는 거죠. 도와줄 의료진도 찾고 가족도 찾고 살려야 되니까 예. 이제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응급입원이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예. 살리고 봐야 되는 것들을 이제 법에 의해서 또 공공에도 의뢰해서 하는 과정, 뭐 입원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예. 비율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런 경우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평생에 몇 번 만나실 거예요.
저희는 뭐 응급실이나 입원하신 분들을 주로 보니까 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지만, 그리고 응급인 경우까지는 너무 잘하실 필요가 없고, 그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112, 11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빨리 전화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지, 내가 그걸 대처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거를 2011년에 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쓴 고 임세영 교수가 밤을 새갖고 만들어갖고 온 거예요. 자살, 마음의 위기의 경고 증상을 보고, 듣기는 이제 마음으로 듣고, 말하기는 이제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연결한다. 이건데, 이제 안전점검 목록이라는 게 뭐냐면 계획도 있고 수단까지 가지고 있으면 위급하잖아요. 이때는 긴급한 게 필요한 거고, 아니면은 되게 생각만 있는 경우는 오늘 얘기 듣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상담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많고, 때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이게 뭐 심리나 의학적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어떤 긴급 복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뭐 교육이 뭐 3시간짜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 받고 누가 전문가 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은 끝에 이런 서비스가 많구나 하고 아시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을 주변에 만나면 오히려 내가 1393 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해서 이분을 어떻게 도울지 물어보거나, 자살 위기가 느껴져서 가지고 안 간다 그러면은 보호자가 먼저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듣고 그 정도면 이렇게 들어주고 권유하면서 또 다시 만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다. 안 됩니다, 어머니. 이거 오늘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지금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가족들이 다 지키고 월요일 날 병원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한 분을 저는 한 2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지체 없이 행동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단호하게. 그런 데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를 방법만 알더라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저희가 제일 보람 있는 게 그런 교육을 받은 한 분의 노력으로, 이거는 뭐 심리학자 의사 아니라도 누구든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서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반 사람도 받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에 쓸 일은 그리 흔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있을 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랑 생명지킴이 교육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막 충고해 주려고 하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비언어적인 태도로 얘기하는 건데, 위기에 빠진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너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이래서 이제 아무 방법이 없다고 느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내가 좋은 말을 해서 오히려 그거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좋은 말이 충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죠. 너무 괴로운 얘기 듣는 거 우리도 힘들 수 있는데, 그걸 온전히 경청,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때 오히려 지금 아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을 해서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자살 유가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슈어사이드 서바이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살해서 생존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여러분은 우리 국민 10명 중에 이미 3명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아마 주변에 3명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30%가 그런 경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방법을 사실 알려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살 유가족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게 그때 어떻게 도와줄지를 우리가 알고 내 주변의 사람과 혹시라도 만나게 될 힘든 사람한테 알려주실 수 있다면 아마 그 힘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백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